10월의 마지막 휴일 저녁. 불꽃놀이를 보러 온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가을밤을 화려하게 만드는 수많은 불꽃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불꽃 축제에 흠뻑 취해 가을밤의 낭만을 만끽하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며칠 후 불꽃 축제가 열렸던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새벽 2시. 인적도 드문 이곳이 누군가에겐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뭐 잡으러 가세요? 아구 잡으러 갑니다. 아구요? 예. 10월의 끝자락. 제법 차가워진 새벽바람을 가르며 아기자비배가 막 출항했습니다. 포구를 벗어나 먼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는 다시 이곳 밀락 포구의 만선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밀락 포구의 아침은 편안함이 감돌 정도로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새벽녘에 먼 바다로 나간 5톤 이상의 배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포구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출항 준비로 분주한 작은 어선들 사이로 덩치 큰 오징어 배들이 들어오면서 포구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배는 포구에서 20마일 이상 떨어진 먼 바다로 나갔다가 거의 20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잡은 거예요? 아빠요. 아빠 어디예요? 촬영팀의 질문조차 귀찮을 정도로 피곤한 모양입니다. 대꾸도 없이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밤새 오징어와 씨름을 했으니 지칠만도 하죠. 고생해서 잡은 오징어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화로차로 바로 옮겨지는데요. 부산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선착장 바로 앞에는 좌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아기배나 오징어배보다 규모가 작은 소형 어선들과 거래합니다. 배가 들어올 때마다 고기를 사들여서 인근 횟집에 팔고 있습니다. 김성열 씨는 이곳에서 40년 넘게 장사를 해왔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삶의 터전인 이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쉴 틈이 없어요. 보니까. 중앙 거 대로. 상거대로 이렇게 파야 됩니다. 이거 선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별해가지고 횟집에 팔고 이래. 대화를 나누면서도 시선은 계속 고기에게 가 있습니다. 성열 씨는 지난 40년간 남편과 둘이서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버거워집니다. 고생하는 엄마가 안쓰러웠는지 딸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가족이 하시네요, 여기? 네, 용감하고. 이거는 혼자 하면 힘들어서 해. 어르신하고 따님하고 같이 하시네요. 이건 중노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혼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용감하고 하다가 내가 갈라 했더니 운전도 못하고 딸린 거 이제 사가지고 운전하고 배달하고 그래야 돼.
성렬 씨 가족이 고기 선별하느라 바쁜 그 시각. 새벽녘에 고기잡이를 마치고 막 포구에 들어온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배 나갔다 오신 거예요? 어디 나갔다 오셨는데요? 고기 잡으러 갔다 안 하고 안 하고. 이거 어디서 잡으신 거예요? 아까 그걸 할게는 저 오른쪽 넘어 성정 이런 데 된 거. 이 부부는 매일같이 새벽 바다로 나갑니다. 아침 무렵에 포구로 들어오면 남편은 배달 가기 바쁩니다. 고기가 많이 잡아오면 판장이 넣는데 고기 몇 개씩 잡아오는 거 판장에 열 고기가 안 되거든. 배가 작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예전만큼 고기가 안 잡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배 나는 뭐한 열몇 살 잡을 때죠. 근데 큰 배가 없으시네요. 크기 이거. 우리는 작은 거 혼자 다니는. 시는 가는데 소리 안 나서 다른 거.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고장난 알람 시계. 그래도 묵묵히 부부의 식사 시간을 알려줍니다. 이들 부부에게 이곳 밀락포구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터전입니다. 남편이 다시 배달을 다녀온 사이에 아내도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조금 먹고 가름. 어? 새벽에 잡은 꽃게로 만든 찌개가 주 메뉴입니다. 제법 차가워진 날씨에 바깥에서 먹는 밥상이지만 부부에겐 이 시간이 가장 편안한 때입니다. 부부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시각이 누군가에게는 출근 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길이 멈춘 곳은 포구 한켠에 자리한 해녀 탈의실이네요. 어저께 다 거두어는 다 뒤집기도 했는데 네, 이분들은 해녀입니다. 일단은 옷 갈아입으면 나가봐네. 들어가나. 근데 저 해수욕장 조금 가면 잡꽃을 못한다.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한 8시쯤 되나 들바름 비슷하게 불더라. 지금 뭐 때문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 우리 아, 작업을 가서 그날 분야별로 음. 잡아와야 되는데 물이 흐려가지고 이제 어느 서쪽으로 가야 되느냐 동쪽으로 가야 되느냐 오늘 바람 방향이 어느 쪽이었는가 우리끼리 의논을 하고 있거든.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잡으시는 게 아니네요. 무조건 잡는 게 아니지. 그리고 우리 얘 제일 고참 찍어도 됩니다. 나가 제일 고참이라 없어. 내가 고참이다 여기. 할매. 우리 얼마나 하셨어요, 할머니? 아. 해녀를 얼마나 하셨어요? 53년. 나는 50한 몇 년, 6, 7년 됐는데 그밖에 안 됐어. 아침 9시. 이제 바다로 나갈 시간입니다. 밀락포구의 해녀들은 오늘처럼 궂은 날씨에도 해녀복을 입습니다. 물러두고 보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우리 저리 가. 배 타러 가는. 현재 밀락포구에는 14명의 해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일같이 물질을 나가는 해녀는 6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쪽에 그러니까 요 동쪽편 강한대로 밑쪽으로 가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저 사각형 있는 데 강한 해수욕장 앞에 그 다리 밑에 가고 그럼 오늘은 뭐가 좀 많이 나올까요?
일단은 물속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뭐가 많이 나올지. 물이 흐려고 물때가 나빠가지고 모르겠어요. 가봐야지. 배를 타고 5분쯤 달렸을까요? 광안대교 교각 밑에 다다랐습니다. 연장자인 2명의 해녀가 광안대교를 차지합니다. 가장 젊다고 하는 50대 해녀팀도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해녀들은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물질을 배웠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포구 이곳저곳을 드나들다 보니 이제는 이곳 바다 사정에 훤합니다. 이제 해녀들은 점심 무렵이 되어야 포구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부산에는 50여 개의 크고 작은 포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밀락포구입니다. 그런데 밀락포구의 본래 자리는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산 밑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도시를 개발하다 보니 지금의 자리까지 밀려나게 된 것이죠. 밀락포구는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져가는 초고층 빌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에 쌓여 있다 보니 약간은 낯선 공간으로 자리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가 난 몰라. 알았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여기 자주 지나다니세요, 그래? 자주는 지나다니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자주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왔다 갔다 안 해요. 쉼터? 쉼터? 조금 여유로운 쉴 수 있는 곳? 여기 그냥 여기 네네. 이거는 매립지 그 우리 이거는 아마 철망 밖은 매립했는 데지 싶은데 우리 올 수 있는. 아파트와 같은 현대식 건물에 에워싸여 있는 밀락포구. 주변이 변화되면서 밀락포구의 사정도 예전 같지는 못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밀락 어촌 계장인 김수환 씨도 걱정이 많습니다. 누구보다 어민들의 심정을 잘 알기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올해로 3년째 어촌 계장을 맡고 있는 김수환 씨는 이곳에서 나고 자란 토박입니다. 고향인 이 포구에서 한평생 삼치잡이배를 탔습니다. 지금 저희 어민들이 옛날에는 한 200명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 절반 전부 다 업 전환하고 이러니까 직업 전환하고 이러니까 지금 한 절반도 안 됩니다. 저도 고기 안 잡히지요. 이러니까 도저히 업에 종사를 못 하는 기라. 그래 저는 직업 전환해갖고 이제 장사하는 방면을 많이 가고. 그래 지금 이제 배 타는 사람들도 우리 이제 밑에는 넘지요. 지금 젊은 사람 요새 누가 이거 어민생활 하려 했습니다. 한때는 200명에 가까웠던 어민의 수가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100명) 남짓한 어민들 가운데 40대는 몇 안 되고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장년층입니다. 이마저도 언제 일손을 놓을지 모를 일입니다.
점심 무렵 오전에 해녀들을 태웠던 배가 다시 바다로 나왔습니다. 물질을 마친 해녀들이 배에 오릅니다. 어망에는 뭐가 들었는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3시간 꼬박 물속을 누빈 보람이 있네요. 푸짐한 어망 속을 들여다보니 석화가 풍년입니다. 석화가 잡힌다는 건 겨울이 다가온다는 얘기인데 날이 추워질수록 해녀들이 일하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 많은 걸 직접 다 따신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서? 아까 봤잖아. 바로코를 왜 무슨 해? 아, 물을 바로코. 지금 한 몇 시간 동안 따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몇 시인데 그때? 아침 9시에. 아니, 아까 몇 시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9시에요. 9시 넘었지. 네. 야, 2시간 반. 왜 3시간 하셨대요? 3시간. 지금 몇 시인데? 지금 12시 반이에요. 물질하는 시간은 같아도 수확량은 그날그날 다르다고 합니다. 바다 사정에 따라서 헛수고하는 날도 있고 오늘처럼 많이 잡히는 날도 있습니다. 뚱뚱한 내만 찍으면 못잖아. 젊은 사람들 많이 찍어. 그걸 안 집중하신대. 억수로 뚱뚱한. 혼자서 앞바다에 나갔던 78배 이맹녀 해녀도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많이 잡으셨어요? 거기 안 갔어? 네. 아이고, 나 기다리고. 네. 할매 고창 기다리고. 네. 할머니는 65년 동안이나 해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좀 연세가 있으셔서 좀 담치 말고는 따시기 힘드신가 봐요. 힘들지, 할매가. 이제 80이다. 지금은 최고령 해녀가 되었지만 이맹녀 할머니도 소시적에는 거침없이 바다를 누볐겠죠. 어디가 물이냐 봐. 오늘 이만희 잡은 거 요거 3마리. 이게 다 직접 잡으신 거죠, 어머니? 예, 요거. 돌문어. 우리는 바다 밑에 가지 모른다고 이거. 그냥 돌덩이라 알고 있지. 바다 밑에 물이 흐려가지고 이게 표가 하나 안 났지. 그래도 수경 끼고. 우리는 잘 알아요. 해녀 포장마차에는 반듯한 간판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들 알고 찾아옵니다. 그것도 물질 끝나는 시간에 딱 맞춰서 말이죠. 아, 그러니까. 그잖아. 자. 일반 횟집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뭐 정치라는 게 있죠. 또 그런 정감이 있고 그런 게 있고. 포구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도 사람들을 끄는 이유이겠지만 이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녀는 제주도만 있는 줄 알았다고요. 서울서 오셨어요, 오늘? 아, 서울에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이거 드시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손님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동안에도 해녀들은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보람은 느끼지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다시는 하기 싫어요. 다시 하라면 못 하시겠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가장 젊은 해녀가 50대 중반입니다. 이제 해녀를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6명마저 물질을 그만두게 되면 밀락포구의 해녀들도 명맥을 잃게 되겠죠.
언젠가는 이 공간도 추억 속으로 사라질지 모릅니다. 해녀들이 잠시 지친 몸을 추스릴 그 무렵 포구에도 약간은 여유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40년 동안 이곳에서 지냈다는 김성열 씨도 잠시 숨을 고릅니다. 몇 시라고 여기는 말을 못합니다. 배가 일단 들어오면은 바쁘거든. 바쁘니까 지금 이제 아직 안 들었고 이제 2시고 3시고 이제 배가 거의 그 정도 되면 옵니다.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바쁘지. 바빠가지고 이제 하는 거는 팔고 이거 살라놓는 거 살라놓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사실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좌판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도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아 배가 올까 싶어가지고. 딴 데 뭐 어디 뭐 나가가지고 쉴 데도 없는데 뭐. 고기 튀기신다고 얘기 계신 거죠? 아니 여기 이제 앉아 있는 거는 혹시 차들이라 오가지고 좀 사가려면 부터 팔아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에서 앉아 있고. 여기는 어민 휴게실입니다. 바다에 나가지 않은 어민들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조금은 허름하고 비좁은 장소지만 고단한 몸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배 한 팀, 서는 한 팀이 한 3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팀이 이제 다 몰 때까지 여기서 한 30분 동안 또 기다리는 또 공백 시간 요소 또 보내고 또 기다리는 시간 또 요소 또 기다리고 또 들어가고 이제 팀이 딱 이루어지면은 수락 다 해가고. 어민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 선착장 한켠에 낚시객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있는데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번 여반 거예요. 오면 딱 던지면은 그 잔치라도 한 마리 물거든요. 여기서 낚시하니까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냥 뭐 넓으니까 마음이 터지고 그래서 좋지. 다리도 보이고 진짜 좋아요.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밀락포구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고기를 잡겠다기보다는 바다를 보며 쉬고 싶은 듯이 보입니다. 밀락포구가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시각, 새벽 2시에 출항했던 아기자비 배는 포구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밀락포구에서 10마일이나 떨어진 대마도 인근 해역에서 10시간 넘게 아기를 잡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날이 갈수록 어항이 안 좋아져서 포구에서 점점 더 떨어진 곳으로 고기잡이를 나옵니다. 새벽에 출항한 김성기 선장이 포구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까지 나와서 10시간에 걸쳐 잡은 아기는 30마리가 전부입니다. 포구에 도착하자마자 아기부터 옮깁니다. 이렇게 잡아온 아기는 바로 경매에 붙여집니다.
밀락포구는 오래전부터 아기가 많이 잡히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바다 사정이 점점 더 나빠지면서 그것도 다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성기 선장이 밤새 잡은 아기 판매액도 예전만큼은 못하다고 합니다. 아기 경매가 열리는 사이에 좌판도 다시 활기를 띱니다. 선원들은 갓 잡은 고기를 내리느라 바쁘고 김성열 씨도 정리하느라 다시 분주해집니다. 고기가 죽지 않게 재빨리 선별해서 수조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허리 펼 시간도 없습니다. 힘드세요, 어머니? 대장님 다시라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팔랍니다. 그런데 고기 선별하느라 바쁜 와중에 김성열 씨가 상어 한 마리를 꺼내 놓습니다. 맨손으로 상어를 준 채 어디론가 걸어가는 김수환 어촌계장. 도착한 곳은 인근 포장마차입니다. 같이 자리를 한 일행은 내일 새벽에 출항한다고 합니다. 송병문 씨도 이곳 밀락포구에서 50년간 살아왔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3시에 출항해가지고 좀 나가야죠. 어디로 가세요, 이번엔? 이번에 내내 나가는데 여기 그냥 너무 멀리 하지 마. 대마도하고 우리하고 중간쯤 보면 되겠고요. 거기까지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근처에도 있을 텐데. 그 안에는 해파리가 많아가지고 조업을 못하니까 그 이상 나가야 해파리가 좀 있어지고. 해파리에 너무 영향이 많아요. 해파리 한 마리가 보통 80kg에서 큰 놈은 120kg까지 나가는 게 해파리가. 그러니까 그 해파리 같은 것, 해파리가 독을 워낙 심하게 쏘니까 고기들이 못 먹는 게라 그 부근에는. 사실 어민들이 힘든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겁니다. 어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따라서 먼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술 맛있다. 감독님, 술은 내가 먹고 안주는 감독님 한번 잡숴봤어 이거. 진짜 귀한 겁니다 이거. 한번 잡숴봤어. 아 하고. 야, 진짜 귀한 겁니다. 이제 맛이 있는겨. 다음에 두 분은 없습니다. 아. 바다 먹는 사람이 제일 착한 사람이야. 오늘처럼 답답한 마음을 달래다 보면 어느새 밀락포구에도 어둠이 내립니다. 어민들이 잠시 낮 동안의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직장인들은 이 공간에서 하루 동안의 지친 일상을 달랩니다. 어민들이 잡아온 싱싱한 횟감과 포구가 주는 정겨운 풍경이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도심 속의 낭만. 그렇게 볼 수 아니겠나? 좀 이색적이죠.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활기도 넘치고 우리가 아니니까 애매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운전하고 지나가는 길이지만 저 사람은 생계가 달린 길이니까 그런 감은 좀 이질감이라 해야 되나? 같은 지역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느낌.
직장인들이 폭우의 밤 정치를 만끽하는 그 시각.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찰을 돌던 해양 경찰들이 폭우의 밤을 지킵니다. 많이 잡고 있죠? 많이 잡고 혹시 안전하게 하시죠? 예. 밤이 되면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좋은 경치를 매일 보시겠네요. 저희 이제 뭐 그렇죠. 어쩔 때는 사람이 이렇게 가을이 되고 하니까 아 경치 좋다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아 좋다 하는데 저희 사실 이쪽에 잘 안 봐져요. 이런 데 사람들 보고 막 이런 데 봐지지 경치 막 정말 좋다 이런 거 잘 안 봐져요. 가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와 이거 오늘 정말 날씨 좋네 해야지 한 번씩. 사람들은 경치 구경하러 오는데 저희는 이제 그 사람들 쳐다보고 있어요. 아 저 사람 혹시 또 술 먹고 어떻게 하지는 않나 뭐 안 그러면 아, 저 낚시하시는 분 저 위험한데 조금 안으로 들어가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해양 경찰들에게는 이렇게 폭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점검하는 일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2시 반. 잠시나마 조용했던 파출소 내부가 다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되면 출항 신고를 하기 위해 어민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 171번이에요. 171번. 작은 배는 전화로 알려도 되지만 5톤 이상 되는 큰 배는 반드시 출항 신고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배들이 다 나가는 건가요, 오늘? 예, 오늘 그 신고한 선박들이고 그 전부 다 5톤 이상들만 이제 서류 신고를 다 하거든요. 들어와서 출항기 받아가십시오. 출항 신고를 마친 어민들이 배로 급하게 뛰어갑니다. 안전 하십시오. 네, 저 구역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빨리 가서 지금 고기 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빨리 갑니다. 지금 다들 1시간 바쁩니다. 조금이라도 고기가 더 많이 잡히는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포구를 바쁘게 떠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가을비가 제법 많이 내립니다. 상황을 보니 쉽게 그칠 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1년 한 번 불꽃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불꽃 축제를 보러 밀락 위판장 안쪽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네? 아까 비가 와서 비가 와서 뭐 이거 구경도 제대로 못 하겠네요. 아, 불꽃놀이 보러 오셨어요? 예, 그래요. 내일 다시 와야 되겠네. 새벽에 바다로 나갔던 배들도 조업을 포기하고 포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배 나갔다 오신 거예요? 나가가지고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돌아왔다고요. 아, 많이 안 좋아요? 예. 뭐 잡으러 가셨는데요? 오징어. 어디 가요?
결국 불꽃 축제는 내일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날씨가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불꽃 축제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작년에 여기서 보니까는 사람도 많이 없고, 좋더라고, 조용하고. 모두가 불꽃 축제를 볼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만 어민들은 해질녘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꽃 축제가 열리는 날이면 해녀촌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오늘 잡은 건가요? 예. 벌써부터 사람이 많네요. 오늘 불꽃 축제가 있으니까 많이 나오셨네. 그래가 오늘 손님 많이 나올 거라서 많이 잡아와가지고 맛있는 거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밀락포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늘 좌판이 열리고 그물들로 가득 찼던 선착장 바닥이 이 순간 관람석으로 바뀝니다. 불꽃 축제 덕분에 조용하기만 했던 밀락포구의 밤도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민들도 일반 시민들도 모두 한데 섞여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꽃 축제를 즐기는 이 순간 각자의 삶은 달라도 지금 느끼는 감정들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김수환 계장님도 어민들과 함께 불꽃 축제를 보고 있네요. 매일 밤 밀락포구를 지키는 전태규 소장도 이 공간에 함께했습니다. 해녀들도 잠시 일손을 놓고 나왔습니다. 와, 야, 현민아 절로 봐. 와, 멋지다. 와, 저 봐라. 회장님, 예. 오늘 어떠세요? 평소처럼 오늘처럼 평소에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래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 불꽃 축제 매일 있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매일 손님들이 많이 와서 밀락포구도 좀 널리 선연되고 이런 게 어촌계에서는 도로 다름입니다. 예. 가을밤을 화려하게 만드는 수많은 불꽃들. 그 속에 흠뻑 취해 있는 이곳은 바로 밀락포구입니다. 또다시 포구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치열한 삶의 공간이 열린 것입니다. 부두는 여전히 활기가 넘칩니다. 김성열 씨는 오늘도 일찍부터 좌판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녀들도 어김없이 바다에 나왔습니다. 왜 멀리 안 나가셨어요? 지난번에 멀리 나가셨잖아요. 네? 아, 세 사람은 갔어요?
날로 화려하게 바뀌어가는 거대한 도심에 둘러싸인 공간, 밀락포구. 그리 멀지 않은 이곳이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는 약간은 낯선 공간으로 자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을의 절정에서 우리가 찾았던 밀락포구는 치열한 삶의 공간이자 정겨움이 한껏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